독고타기 정말 끝장날까? 아니면 또다시 모두를 농락하며 살아남을까요? 여러분 머릿속도 복잡해졌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세요. 독고타기 구치소 철문을 나서는 순간 어둑한 하늘 위로 얇게 뜬 초승달이 일렁였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딸 독고세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세리야, 아빠야. 잠깐 얼굴 좀 보자. 단 몇 마디였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수화기 너머로도 느껴질 만큼의 절박함이 묻어났다. 평소라면 단호하게 거절했을 세리였지만 이번엔 이상하게도 전화를 끊지 않았다. 망설임 끝에 어디 계세요? 라는 말이 흘러나왔다. 잠시 후 서울 외곽의 조용한 찻집. 독고탁은 벤치에 앉아 딸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손엔 얇은 종이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고 눈동자엔 오랜 시간 고민한 듯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세리가 도착했을 땐 벤치 위 그의 실루엣이 다소 초라해 보이기까지 했다. 그랬기에 그녀는 처음엔 당황스러웠고 걱정도 조금 들었지만 아버지의 첫마디는 그런 마음을 빠르게 거두게 만들었다. 세리야, 아빠가 너한테 부탁 하나만 하자. 그 말과 함께 봉투를 내밀었다. 아무런 설명도 변명도 없이. 세리는 그 종이 위에 적힌 글귀를 확인했다. 진술 보충서. 그 안에는 마광숙 대표에 대한 주장과 독고타기 술도가 운영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세리는 조용히 봉투를 내려놓았다. 아빠, 왜 저를 끌어들이세요? 제 결혼, 제 인생 이야기까지 하시면서. 독고탁은 한숨을 쉬었다. 모든 것을 말로 풀어낼 여유도 스스로의 실수를 설명할 용기도 충분치 않았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이 불쌍한 피해자라는 태도를 버리지 못한 채 이야기를 이어갔다. 마광숙 대표 쪽에서 서류를 넘기고 난 뒤로 분위기가 달라졌어. 아빠가 무슨 횡령을 한 것처럼 난 진짜 몰랐단 말이야. 세리야, 내가 한마디만 해주면 돼. 아빠는 회계 쪽 업무랑 관련 없다고. 내가 그렇게 말해주면 사람들 시선도 바뀔 거야. 세리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다. 마음 한켠이 시렸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무관심, 엄마의 한숨, 외로움 속에서도 늘 그래도 아빠는 내 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던 마음이 스치듯 지나갔다. 하지만 지금 그 눈앞의 아버지는 그런 희망을 또 한 번 무너뜨리고 있었다. 아빠는 항상 마지막에야 절 찾으세요. 늘 누군가에게 말 못할 일이 생기면 그때서야 저를 불러요. 좋은 날엔 한 번도 먼저 연락한 적 없잖아요. 독고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그의 침묵은 때로 말보다 많은 것을 말해주는 법이었다. 이런 거짓말 전 못해요. 범수 오빠에게도, 엄마에게도 그리고 제 자신에게도. 세리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는 흔들리지 않았다. 어쩌면 이 순간을 너무 오래 기다려온 것일지도 몰랐다. 진심으로 자신을 바라봐 주길, 그 누구보다 아버지가 먼저 사과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나 기다리던 순간은 오지 않았다. 아버지는 다시 자신을 방패 삼으려 했다. 독고탁은 황급히 일어났다. 세리야, 잠깐만. 너까지 이러면 아빠는 진짜 끝이야. 범수한테도 분명히 영향 갈 거고. 그 순간 세리는 돌아서며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범수 오빠라면 저보다 더 단호하게 거절했을 거예요. 책임은 아빠가 지셔야 해요. 이제 저는 아빠 일에 휘말리지 않을 거예요. 독고탁은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세리의 뒷모습이 사라지고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봉투는 그의 손에 그대로 들려 있었고 어둠은 더욱 짙어졌다. 마지막 희망이라 믿었던 딸마저 등을 돌렸다. 오강수, 오범수, 장미애 그리고 이제 독고세리까지. 혼자가 되었다는 실감이 처음으로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다. 언젠가부터 그는 관계를 책임보다 앞서 선택해왔고 결과는 늘 남에게 돌렸다. 그 반복이 오늘 이 자리까지 끌고 온 것이다. 세상이 등을 돌린 게 아니라
자신이 먼저 등을 돌렸다는 것을 이제라도 깨달아야 하지만 독고탁은 더 큰 음모를 계획했다. 값비싼 양복 자락을 매만지며 그는 속으로 이렇게 되뇌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내 손에 남은 패는 충분해.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핏속을 타고 올라오는 싸늘한 불안감도 느꼈다. 이번에는 변호사비를 결제해줄 숨겨둔 비자금조차 압류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초조함을 애써 눌러 담은 채 그는 곧장 비밀장부를 맡겨둔 조무래기에게 전화를 걸어 잔뜩 날선 목소리로 소리쳤다. 다른 놈들 말 듣지 말고 그 서류 그대로 챙겨놔. 필요하면 터뜨릴 거야. 한때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절대 권력을 확신했던 그가 이제 필요하면 같은 꼬리를 단다는 사실은 스스로조차 모르는 미세한 공포의 징표였다. 반면 마광숙은 술도가 안채 창가에 서서 멀찍이 보이는 양조장 굴뚝을 바라보고 있었다. 독고탁과 신라주조의 수사가 깊어질수록 자신을 믿고 따르던 오범수와 세리가 더 큰 상처를 받을까 염려되었다. 내가 조금만 더 운영을 잘했더라면 저 두 사람을 이런 소용돌이에 넣지 않았을 텐데. 죄책감은 묵직한 돌덩이처럼 가슴을 눌렀다. 마음을 추스르려 애쓰던 찰나 세리에게서 도착한 문자가 화면을 밝히고 사라졌다. 언니, 교수님이랑은 잠시 거리를 두려 해요. 마음이 복잡해서요. 그러니 걱정 말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범수를 찾아가 잠시 시간을 갖자고 한다. 오범수는 세리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 다만 세리가 멀리 사라질까 두려워 마지막으로 단 한마디를 부탁했다. 여기서 널 기다리는 나는 변함없을 거야.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줘. 짧은 약속이지만 오범수는 그 문장을 마음속 복사해서 100번도 넘게 붙여 넣으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세리가 겪을 내적 전쟁을 헤아릴 수 있기에 그 역시 졸지의 빈집처럼 허전해진 자신의 심장을 두 손으로 꼭 부여잡았다. 그 시간 박정수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품에 안고 대학다방 창가에 앉아 있었다. 잔잔히 흐르던 클래식 음악이 낯선 공포로 번져들 때마다 그녀는 사진 속 남자의 숨결을 꼭 붙잡듯 손가락으로 구석을 매만졌다. 며칠 전부터 이름 날짜 주소 같은 일상적 정보들이 물 위 잉크처럼 번져 사라졌고 기억의 마지막 버팀목이 이 사진이라는 사실을 자각할수록 초조함은 깊어졌다. 그녀는 마광숙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부탁했다. 광숙 씨, 혹시 아직 살아있다면 그 사람을 한 번만 더 만나야겠어. 내 기억이 다 흐려지기 전에. 마광숙은 단박에 수락했다. 하지만 복잡한 감정의 폭풍을 수습하기가 쉽지 않았다. 흑백 사진 속 남자가 과거, 술도가 장부를 정리하던 회계이자 독고탁 음모를 두 눈으로 목격했던 결정적 증인일 수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만약 그를 찾으면 박정수의 소망뿐 아니라 술도가를 뒤흔들 거대한 폭로의 열쇠도 함께 얻을지 모른다. 한동석은 연거푸 한숨을 쉬는 광숙을 놓치지 않았다. 광숙 씨, 혼자 짊어질 필요 없어요. 사진 속 인물 찾는 일, 나도 같이 고민할 테니 어깨 펴요. 그의 낮은 위로가 귀에 스며들자 광숙은 순간 울컥했지만 애써 웃음을 지어 올렸다. 그가 있는 한 혼자가 아니야. 그러나 위안이 찾아오면 곧장 죄책감도 뒤따랐다. 세리와 범수가 잠시 멀어지는데 내가 괜찮아도 되는 걸까? 한편 장미애는 그보다 더 깊은 심연에서 허우적거렸다. 독고탁의 끝없는 협박, 그리고 아들 오강수에게 애원했다 헛되이 돌아왔던 모멸감이 밤마다 꿈과 현실을 뒤섞어가며 그녀를 괴롭혔다. 어느새 그녀의 입술은 사과와 변명 사이에서 갈피를 잃은 채 뜨겁다가도 얼음처럼 식어버렸다. 오강수는 어머니의 무거운 눈빛을 외면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의감이 강한 그는 끝내 원칙을 접지 못했다. 어머니도 벌을 받겠다고 하셨죠? 그렇다면 제가 할 일은 진실을 밝히는 것뿐. 마음을 굳힌 오강수는 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이 알고 있는 독고탁의 과거 횡령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진술서를 제출하며 펜 끝을 내려놓는 순간 종이장 한 귀퉁이가 귀를 스치는 사각거림이 마치 대를 이어온 무거운 비밀이 찢어지는 소리처럼 느껴졌다. 그 간격을 누비듯 독고탁은 마지막 남은 히든 카드를 만지작거렸다. 바로 비밀 장부에 찍힌 오래전 회계도장의 주인, 그 흑백 사진의 주인공을 선수쳐서 없애버리겠다는 진저리 치는 생각이었다. 그는 잔혹한 결심을 굳히자마자 신복에게 쪽지를 보냈다. 사진 속 이 남자, 어디에 있든 파악해. 숨 좀 막히게 해줘. 그 문장이 전송되자마자 그의 머릿속에는 다시 자신감이 피어오르는 듯 했으나 어느새 심장이 불규칙하게 두드려 뛰기 시작했다. 혹시 이번에도 막힌다면? 세상에서 처음 맛보는 패배의 쓴맛이 목구멍을 갉아내고 있었다. 며칠 뒤 마광숙과 한동석은 박정수가 건넨 사진 뒷면에 희미한 메모. 용세, 등산로 아래 막걸리집. 그 집을 단서 삼아 경기도 외곽 작은 산길로 향했다. 주인공을 찾으면 술도가를 짓누르는 모든 퍼즐이 풀릴 거란 희망에 광숙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지만 의지는 단단했다. 한동석 역시 그녀의 긴장감을 읽어내고 꿋꿋이 옆을 지키며 함께 비탈길을 올랐다. 그날 저녁 술도가 안채에서는 오범수와 세리 그리고 오강수가 마주 앉아 처음으로 묵은 감정을 터놓았다. 세리는 당분간 교수님 못 보겠다는 자신의 결정을 다시 설명하며 하지만 도망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오범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응시 속엔 서운함 대신 믿음이 담겨 있었다. 약속 기억해. 멀리 안 간다고 했으니까. 말수가 적었던 오강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세리 쪽으로 몸을 틀며 진심을 내비쳤다. 내가 어머니 부탁 거절한 건 미워서가 아니야. 잘못이 덮이면 피해자가 또 생길까봐 제발 이해해줘. 세리는 그 말에 울컥해 고개를 끄덕였다. 세 사람은 서로 다른 책임감과 사랑의 방식이 충돌한 탓에 잠시 미끄러졌음을 깨달았다. 바로 그때 한 통의 전화가 독수리 술도가 거실 공기를 찢었다. 발신자 표시 번호 없음. 오범수가 수화기를 들자 쉰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너희가 찾는 사람, 등산로 아래 산장에 있어. 하지만 서둘러야 해. 독고탁이 먼저 움직일 거야. 뚝 전화가 끊기자 거실엔 정막이 흘렀다. 세리는 손을 덜덜 떨며 오범수를 바라봤다. 설마 그 사진 속 아저씨? 오범수는 눈빛을 굳혔다. 시간이 없어. 같은 시각, 독고탁은 검은 승합차 뒷좌석에서 창밖 어둠을 노려보고 있었다. 용세라는 이름이 적힌 오래된 수첩 페이지를 구기며 그는 이를 악물었다. 이번엔 확실히 끝을 보겠다. 그러나 그 순간 그의 휴대폰 화면이 번쩍이며 수많은 메시지가 쏟아졌다. 변호사비 입금 지연, 장부 일부 사라짐, 경찰, 추가 영장 신청. 치밀하다 믿었던 계획이 균열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리고 박정수는 사진을 품에 안고 흐릿해지는 기억을 붙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머릿속 단어들이 사라질수록 오히려 오래전 미완의 사랑이 선명해지는 기이한 역설 속에서 그녀는 중얼거렸다. 용세 씨가 살아있다면 내 이름 정도는 기억해줄까? 과연 등산로 아래 산장은 누구의 편이 먼저 도착할까? 마광숙 한동석 오범수가 찾아낼 용세는 증인이 되어 술도가의 고통을 끝낼까? 아니면 독고탁의 덫에 걸려 더 깊은 절망을 부르짖을까? 여전히 달은 가늘었고 산길엔 모호한 안갯빛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다음 이야기는 그 안개가 걷히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여러분 생각도 궁금해지는데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살포시 눌러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